한국의 코끼리쇼 홍상욱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년도죠? 2015년. 왜 그러냐면 이제 강의하기 전에 CD하고 책에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몰라서 제가 물어봐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근데 지금은 2015년 11월 6일. 네. 화를 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월 이름 빼고요. 2015년입니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2015년이죠? 사람들이 2015년이라는 이 그 연도 계산법을 쓰는데 뭐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15년이잖아요. 지구 탄생 2015년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네? 태양이 탄생한 날이요? 네, 아니 크게 얘기하시고 틀리면 욕 먹으면 되잖아요. 예수 탄생일 맞죠? 그래서 지금을 AD라고 합니다. AD는 에너 도미나이라는 글의 약자래요. 주님 이후라는 뜻이래요. 그럼 BC는 뭐죠? 카드요? 이거 포프리 사장님 유머인데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전염됐네. 이런 더러운 유머가 전염되고 원래 저는 엄청 럭셔리한데 BC는 뭐의 약자죠? 이건 영어죠? 그렇죠. Before Christ예요. 크라이스트 이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BC라고 하고 AD는 에너 도미나이, 주님의 오신 이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역사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의 역사도 무언가를 기준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혹시 저의 누나 이름이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이 있던데 아세요? 이름이 뭔지 혹시? 김미자. 다 아시네요. 그 퀄리티 떨어지는 이름을.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누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누나가 4명이에요. 우리 남성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누나 있는데 아니 이혼해서 솔로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요. 조카들도 다 커서 이제 자유로워요. 누나가 다음 달에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내 누나 외에는 방송에서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포프리쇼에서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전 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형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포프리 사장님이 저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포프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닮아서 형 동생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장님 보고 동생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진심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친형이 한 명 있는데 한 번도 친형 얘기를 방송에서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어떨 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사연이 있을 때 참 어린 친구가 진국인 답을 하네요. 보통은 사이가 안 좋을 때, 안 친할 때라고 하는데 사연이 있을 때라고 하네요. 정확한 말이죠. 저는 미장 누나 외에는 다른 누나들하고 그렇게 원활한 관계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형하고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왜 6명의 형제가 있는데 김미자만 얘기하고 나머지 누나들은 얘기를 안 하고 형의 존재는 아예 말한 적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기준으로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상처인 것 같아요.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격도 상처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기도 하시죠? 뭐로 인간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결혼?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아주 지혜비 같은 놈을 낳기 전, 그리고 낳고 나서,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했던 때가 있고 또 이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기준으로, 이혼을 기준으로, 아이의 탄생을 기준으로 뭐가 막 다르죠. 그리고 살쪘던 때, 또 살 빠졌던 때, 이런 기준으로 사람은 뭐가 다 나뉘는데요. 저는 좀 상처 아닌 상처, 그때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24살에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처음에 누나하고 형한테 조금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형제들이 많아도 서로 연락 안 하거든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 이건 사건이 터졌다거나 돈을 내라는 뜻이에요. 단체로 돈을 걷는다? 아니면 뭔가 집안에 문제가 터졌다. 아버지가 또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저희 집은 서로 문자가 안 오거나 전화가 안 오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누나가 식당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나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성악과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누나는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좀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러고는 학교를 들어가고 다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누나는 식당에서 또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취생은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식당을 하니까 과일도 되게 많고 소쿠리 같은 거에 한국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죠. 고기 뭘로 자르죠? 가위로 자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위랑 집게가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그걸 해 먹으려고 새 거를 이렇게 집게 하나 가위 하나를 딱 가져가는데, 누나가 왜 손님이 써야 되는 좋은 걸 네가 가져가냐요. 그걸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간이 멈추면서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 역사가 나뉘더라고요. 가위 때문에. 얼굴 표정이 참 쪼잔한 놈이다. 너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사건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천천히 가죠? 자기가 싫어하는 상황일 때. 우리 근데 친구는 포프리쇼를 많이 본 거예요? 원래 영민한 거예요? 우리 친구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오늘 누구랑 왔어요? 아빠하고, 형하고, 엄마하고. 다 친가족이죠. 근데 4학년 친구인데. 포프리쇼를 우리 마이크를 한번 줍시다. 포프리쇼는 누가 오자고 해서 온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가자고 그랬어요? 네. 한 3시에 밥을 먹고 갑자기 야! 포프리쇼 가게! 얼른! 포프리쇼 처음 본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아니면 전에 본 적 있어요? 그 친구? 처음 보는데. 근데 제 강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네요. 최근에 시간이 천천히 간 적이 있어요? 숙제할 때요. 여기서 4학년으로 돌아오네요. 숙제할 때. 숙제할 때 시간이 잘 안 가죠? 네. 근데 재밌게 놀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 친구 다 알고 있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을 때, 곤란할 때,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의 개념은 뇌가 초당 찍는 사진의 매수인데, 인간은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버린대요. 왜냐하면 이때를 기억하려고요. 왜 기억하려고 할까요? 다음에 비슷한 환경이 오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주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여성분들 길에서 자빠져 보시라고요. 안 아프죠? 몸에서 뭐가 흐르는데 안 아파요.
끈적끈적한 뭔가가 흐르는데 난 안 아파. 그냥 빗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려요. 피난다 이런 게 들려요. 대박. 저 아줌마 완전 아프겠다. 나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희한한 현상을 겪게 돼요. 그때는 시간이 안 가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꼴보기 싫은 그 인간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안 가요. 서로 할 말도 없어. 참 희한해요. 예쁜 여성분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이렇게 관객 중에 너무 예쁜 분들이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참 정적이네요. 느낌이. 이런 정적인 모임은 또 오랜만인데요. 거기다 또 4학년에 계속 치고 들어오고. 근데 사람은 공격을 받거나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시간이 안 가요. 그리고는 상대방이 했던 조그만한 행동이 확대돼서 보여요. 되게 크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짝 비웃잖아요? 그게 확대돼요. 왜냐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첫 아이 낳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면은 두렵다고요. 나본 적이 없고 몸이 막 뼈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고 얼른 수술을 해서 낳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산통을 하잖아요. 힘들어요. 두렵죠. 남편이 옆에서 기다려줘요. 나는 자연분만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산통을 1시간 이상 한 것 같다. 근데 너무 힘들었다. 나는 그때 남편 그 새끼가 옆에 없었다. 마이크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 여성분에게. 우리 여성분 손 처음에 다 이렇게 들다가 남편이 없었다라고 할 때 손 어떻게 든지 아세요? 첫 아이 날 때이셨어요? 남편은 그때 어디 가셨어요? 이 아드님이세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요? 지금 나이가 아드님이? 26살. 근데 어머니가 너무 동안이시고 살이 많이 찌셨네요. 근데 우리 이 첫 아들 날 때 남편이 없으셨어요? 그때 남편 뭐 직장, 네? 자러 갔다고요? 삼자로? 왜 자러 간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때는 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아파갖고 우리 언니가 있었어요. 올케는. 그게 솔직히 조금 섭섭하시나요? 시간이? 너무 서운했어요. 와이프는 애 낳고 남편은 자빠져 자고 있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네요. 자, 보세요. 아이가 산통을 이렇게 막 끝에 안 나와요. 남자도 기다려요. 너무 가슴 졸이죠.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낫겠는데 막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근데 남자는 이제 3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내가 낫는 건 아니라서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왜냐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많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이거 신경이 지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어차피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먹고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응급실 앞에 만둣국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둣국을 얼른 먹으러 간 거죠. 운명이라는 게 늘 가혹해요. 남편이 기다릴 때 거의 애는 나오지 않아요. 만둣국을 먹으러 간 사이에 양수가 터진 거죠. 남편을 불러달라고 간호사에게 와이프는 얘기를 했죠. 지혜롭게 화장실 가셨네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고파서 만둣국 먹는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성은 순간 시간이 매트리스처럼 쫙 늘어나면서 만둣국이라는 게 확 들어와요. 이 새끼가 사람인가? 지금 내가 지금 몸이 찢어져서 자기 애를 낳고 있는데 만둣국을 처먹어?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리고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해. 왜?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만큼 섭섭한 게 곱하기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믿을 만한 놈은 아니다. 아이를 낳고 새 오빠를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겠죠. 그냥 어떤 남자에 대한 전체적 불신? 아,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는데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 아, 너무 섭섭하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이 여성은 의식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기억해요. 왜? 살아남으려. 근데 나중에 비슷하게 남자가 섭섭한 일을 해요. 그럼 그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거든? 나도 정말 그렇게 성격이 찌질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근데 나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그렇게 말을 하면 남편은 그걸 대부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 자기는 기다렸다가 배고파서 만둣국을 먹으러 간 거였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건성으로 이렇게 말하죠. 미안해. 그걸 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시간도 지났는데. 지금 그 애가 커서 26이야. 우리 애가 애를 낳을 때라고. 언제적인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다시 이놈은 딱 머리에서 딱 하나의 단어가 떠올라요. 텄구나. 이놈은 텄남이구나. 이놈한테 기대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의식이 생활의 전반에 쫙 이렇게 미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만 섭섭하게 했는데 이 여성에게는 확대돼서 들려요. 그래서 상처 전, 상처 이후로 나뉘어요. 저는 그때 제가 왜 누나한테 더 그랬던 것 같냐면 제가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공고 나온 애가 음악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돌아보면 전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려고 서울까지 왔는데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올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존이 되게 위협받는다고 내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작은 거였는데 누나가 딱 그러니까 누나에 대해서 마음이 딱 이렇게 그어지더라고요. 형네 집에 자취를 했어요. 만리동이었어요. 옥탑방을 형이 공짜로 줬어요. 근데 이제 3층에서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형하고 저하고 별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적에 왜 제가 형 얘기를 안 하냐면 참 쪼잔한 건데요. 어렸을 적에 제가 엄마랑 전화를 딱 받고 있는데 형은 이제 학교를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일찍 공부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형을 처음 본 게 군대에서 휴가 온 형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터울이 너무 심해요. 부모님이 사이도 안 좋은데 애가 많이 있었거든요. 각방을 쓰셨는데 어떻게 애가 6이나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참 미스테리예요. 그때 당시에 인공수정이 불가능했었는데 각방을 오래 쓰셨는데 애가 6이나 생겨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형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형이 항상 좀 이렇게 너무 등치가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하고 전화를 딱 받고 있는데 제가 사춘기 때여서 약간 투덜투덜 되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 그래서 엄마가 말을 끊지 않았는데 제가 말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형이 휴가를 나왔는데 후라이팬이 옆에 있었거든요. 후라이팬으로 제 얼굴을 빵 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형이 너무 등치가 크고 몸이 너무 좋고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아파요. 그리고는 내가 만약에 형하고 좀 이렇게 왜 때려? 이렇게 하고 제가 칠 수 있었으면 그 상처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저항할 수 있잖아요. 삶에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내가 삶에 저항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내가 너무 이 사태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받은 상처는 수십 배, 수백 배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그게 형 군대 다녔을 때니까 도대체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애가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못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때는 형이 진짜 세게 때리면 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형하고 관계가 서먹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네 집에서 형이 고맙게 집을 줬는데 3층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형이 테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형 나 왔어 이랬는데 저를 안 보고 테레비를 보고 왔냐 딱 이러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이후로는 형하고의 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형은 분명히 저한테 자기 집도 주고 뭔가 보이지 않게 형이 해준 게 있는데 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도 크니까 관계를 정리해버린 거죠. 나도 이제는 형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딱 때가 오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누나하고도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오직 저의 누나는 김미자만 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미자는 만만해서 항상 치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혀 상처를 받은 게 없어요. 항상 싸우고 엄마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놈 하나 뒤지라고 하면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리고 미자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어! 그러니까 이 미자 누나하고는 연년생이었고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상처를 별로 안 받았어요. 왜? 내가 저항하면 누나를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나하고 너무나 나쁜 일이 많았는데도 누나하고는 그게 다 에피소드가 돼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이 터울이 많은 누나하고 형은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고 그렇게 나한테 뭘 나쁘게 하지도 않았는데 한두 건의 사건으로 관계가 싹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제 강의에 되게 기본적 룰이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에피소드로 쓰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깔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까지 않는다예요. 왜냐? 배려가 없는 채로 까면 서로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배려가 없는 채로 살이 쪘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우리 어머니 표정이 나 이미 상처 받았어 이 새끼야. 나 진짜 죽는다 이씨. 나 이거 나 애 낳고 살찐 건데 이씨.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큰 누나하고 형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제 안에서 뭔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누나에게도 큰 형에게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받은 것만큼 그는 그 강도로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힘들었을수록 나는 그것을 확장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사람 입장이라면 우리 엄마가 그만큼의 강도로 준 건 아니야. 그때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곱하기를 하고 시간을 늘려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마음이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상처를 안 줬는데 쟤는 뭘 그걸 갖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지겨워. 지만 애 낳나? 우리 엄마 애 6 낳는데 자기는 무슨 한둘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유세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나는 이만큼으로 강도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그때 상황이 힘들었으니까 곱하기 10, 100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 입장에서 사과를 할 때는 내가 요만큼 미안해도 요만큼 미안해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느끼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컸잖아요. 나이가 조금씩 이제 40대가 되어가는데 어느 날 샤워하고 거울을 딱 보는데 제 얼굴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일까요? 형의 얼굴에 딱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딱 싫어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근데 그 순간 느낌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꽤 몇 번이 지나가는데 야 이건 안 좋다. 내가 친형제인데 아버지인데 이게 뭐가 마음에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나이가 먹으면서 고집이 생기면서 더 그게 강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 안 봐도 그만이니까
나도 이제 내가 밥벌이하고 살아가니까 그래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가족관계가 끝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처를 주신 게 생각나세요? 아니면 상처를 받으신 게 생각나세요? 무언가가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강의가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형하고 누나에 대한 그게 조금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연을 13년 하면서 거의 소재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큰 누나가 술 먹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냐? 제가 누나는 또라이잖아 라고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누나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누나는 그때 가위 못 가져가게 했잖아. 찝게 하고. 나 지금 가위 겁나 좋은 거 살 수 있어. 야, 가위 장난 아니야. 나 밥도 집게로 먹을 거야, 누나. 밥도 잘라 먹을 거라고. 뭐든지 잘라 먹을 거야. 이번 주에는 큰 누나하고 형한테 한번 전화를 하든 찾아가 보든 뭘 해보려고요. 매형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매형 돌아가셨을 때도 누나가 그렇게 슬프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이 돼도 안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아, 누나하고 형이 그렇게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니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 작은 행동을 수십 배, 수백 배 확대해서 기억하고 저장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면 풀리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을 해준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보상품만 받았어요. 그래도 인간의 영혼은 노여워하고 스스로 그걸 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잡힌 게 있다면 그걸 얘기하시면 여러분의 얽힌 고리가 풀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 강의가 재밌지 않았던 게 못내 아쉽네요. 됐어요. 별로 웃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아까 웃는 포인트 계속 몇 개 날라드렸는데 잘 안 할 수 있어요. 저 눈치 없는 놈 아니에요. 저 말하면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쁜 분도 안 오고 진짜 웃지도 않고. 우리의 상처 전과 상처 후가 잘 관계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하고도 상처 때문에 평생 안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친혈육하고도, 심지어는 내 부모하고, 내 자식 사람. 상처받으신 분 계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강도만큼 상처를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줬다면 상처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미안해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미안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가 맞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 꼬여있고 얽혀있는 게 한두 개라도 더 풀어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분 1초가 인간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전과 후로 나뉘어서 딱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앞뒤가 조금은 이해되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